안녕하세요. 간추린 대만 주간 소식과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만 국방부가 채용 확대를 위해 상여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도 최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의무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수치에 따르면 병력 수는 2008년 이후로 최저 수준이며 많은 전투 부대의 병력이 8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복무 부적격 판정으로 제대한 사람이 7,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본부장은 올해 의무병 급여는 인상이 됐지만 자원입대 급여는 인상되지 않아 군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는 의무병력과 지원병력이 있는데 지원병력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병력에 대한 보너스를 늘려서 병력 수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소식은 최근에 대만 국적 에바 항공에서 승객들끼리 다툼이 있었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에바 항공에서 승객들끼리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침하는 문제 때문에 자리를 옮겼는데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옆자리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분들은 그 승객 두 분이 대만인으로 알고 있을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필리핀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내 소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특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는 여성의 우울증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2배로 높았습니다. 대만의 어머니들은 직업을 유지하는 스트레스 외에도 집안일과 자녀 및 노인 돌봄의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오늘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가 당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육아와 일도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여성분들이 좀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많은 한국분들이 대만 여성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요.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겨집니다. 다음 뉴스는 대만에서도 한 유튜버가 돈을 뿌렸습니다.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해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의지구라고 가장 번화한 지구인데 그곳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어갔죠. 한국에서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압사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행사 중단을 명령하고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인플루언서는 그래도 행사는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심을 해서. 대단하죠. 돈을 계속 나눠주겠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대만인의 거의 70% 정도가 동성 커플의 결혼 평등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전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보다 약 32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아시아에서 대만이 유일하게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70%에 가까운 확률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약 77%에 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만 흡연에 관한 소식인데요. 대만의 근로자의 약 30%가 간접 흡연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만도 대만 건강증진청은 2009년부터 공영 작업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 30%의 대만 비흡연자가 직장 내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2020년에는 22%였는데 2022년에는 28.1%로 약 6%가 증가했습니다. 대만에서 살다 보면 길거리나 집안에서의 흡연을 보면 한국보다는 아직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담배를 오래 피다가 대만에
오기 전에 끊었는데요. 제가 담배 필 때는 많이 몰랐지만 이제 안 피고 있으니까 담배 냄새를 맡으면 저도 이제는 싫습니다. 그 대만에서도 직장 내에서 흡연을 하면 만 타이완 달러, 한국 돈으로 4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만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죠. 7.4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진도 5가 넘는 여진으로 추정하죠.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화련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발생을 했고요. 저도 미세하게 타이베이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만 화련에 있는 타이루거는 아직 폐쇄된 상태고요. 언제 열릴지 아직 잘 모릅니다. 계속 2달, 3달 이렇게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 기간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여진은 항상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여행 오시는 분은 동쪽으로 갈 때는 항상 그 점을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당분간은 대만 동쪽, 특히 타이루거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화련 쪽도 가시지 않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뉴스는 대만의 아침을 먹는 문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20대에서 60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섭취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약 30%가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으며 아침을 사서 먹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도 60%는 균형 잡힌 영양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인들이 아침 식사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흔히 언급되는 요소는 편의성을 62%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5%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거나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예 아침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인들을 보면 거의 다 맞벌이죠. 그래서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아침을 해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사 먹는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녁도 사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보면 부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택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아예 요리를 못하고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맞벌이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밥을 아침에는 해먹는 것이 거의 힘들어 보입니다. 이상 한 주간 있었던 대만의 이모저모 뉴스와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반응이 괜찮다면 이 주간 뉴스 이모저모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행복한 일주일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